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요즘 아이들 보면서 종종 놀라는 게 있죠. 요즘 애들은 키가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같지 않아. 발육이 남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키가 많이 크죠.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아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키가 180 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빠른 성장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성조숙증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조숙증이 뭐냐면 우선은 성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일찍 사춘기가 또래보다 2차 성징이나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부모님이 우리 애가 너무 키가 빨리 컸다. 너무 애가 발육이 빠르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근데 뭐 성조숙증이 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조숙증은요,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성선 자극 호르몬이 일찍 과하게 분비되는 중추성 성조숙증과 성선 자극 호르몬의 자극 없이 난소나 부신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나뉘는데요. 자, 만약 남자 어린이들이 중추성 성조숙증을 진단받을 경우 드물지만 뇌종양 발병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그 확률이 더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말초성 성조숙증의 경우 난소에 낭종이 생겼거나 고환에 종양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걱정을 해야 되는 얘기죠. 걱정을 하시는 게 맞네요, 그러면. 자, 그리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에 성조숙증 때문에 만약 빨리 초경이 시작되게 되면 또래보다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증가해 성인이 된 뒤에 유방암, 난소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 혹은 남자 어린이 모두에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조숙증의 원인은 그럼 정확히 뭐예요? 안타깝게도 현재 성조숙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소아청소년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전적인 영향 외에도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증가, 또 일회용품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점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 광선이 성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어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성조숙증을 의심해봐야 하는 무슨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몇 살 때 뭐 초경이면 성조숙증이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여자 아이들은요. 네. 만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거나 이렇게 머물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게 잡히는 경우. 그리고 9세 이전에 음모가 나거나 그리고 초경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그리고 남자 어린이는요. 만 9세 이전에 갑자기 고환의 크기가 커지거나 그리고 몽정을 하는 경우 이거는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몽정을 9세예요. 네, 요즘 이제 진짜 정액이 빨라졌거든요. 나오는 상태인 거죠. 이어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성조숙증에 대한 궁금증을 더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콩이나 두유를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던데 사실인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이런 말은 X입니다. 아, 왜냐면 콩에 뭐 여성 호르몬 맞아. 뭐 그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실제로 이 네. 성조숙증이 올까봐 두유를 안 먹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런 오해는 뭐냐면 콩에 들어있는 이소블라보닌 성분이 여성 호르몬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콩 안에 들어있는 건 여성 호르몬 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 왜냐면 콩은 나도 안 먹었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콩에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궁금증입니다. 성조숙증이 나타난 아이들은 키가 작은 편이라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이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뭐 초경 네. 이후엔 키 안 큰다. 뭐 그래서 늦게 해야 된다. 네, 이미 이걸 궁금해 하실 건데요. 정답은 O입니다. 처음이네.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또래보다 성장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갑자기 방치할 때 그러면 성장판이 일찍 닫히거든요. 그러면 키가 크는 기간이 또래보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오히려 키가 10에서 12cm 가량 더 작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확률상. 확률상. 뭐 10이면 많이 차이 나네. 어쨌든 뭐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겠네요. 미리 의심이 되면
꼭 그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럼 선생님 성조숙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은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만큼 100% 확실한 예방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전문가 말에 따르면 성호르몬을 촉진시키지 않도록 인스턴트 음식, 뭐 육류, 버터, 그리고 동물성 지방, 섬유를 좀 줄이고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해서 이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이 치료를 좀 두려워해요. 혹시 이게 내가 죽는 병 아닌가. 무섭지. 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걸 마치 병처럼 생각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불안하지 않도록 왜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이들과 가장 행복하게 이런 것들 해결했으면 가장 중요하다. 성병이 성접촉, 성관계로 감염되는 건 맞지만 성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성접촉뿐만이 아닙니다. 수혈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고요. 또 간혹 찜질방, 헬스장에서 대여해주는 옷, 또 숙박업소에 침구류에 있는 기생충 사면발리가 생식기나 피부와 접촉할 경우에 성병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병이 감염되고 전파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진짜 성병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자, 성관계 시에 콘돔만으로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 없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X였습니다. 콘돔만으로 성병이 다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성병 중에 하나인 헤르페스의 경우 전염성이 강해 콘돔을 사용해도 예방 효과가 60%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특히 전염성이 강한 매독의 경우 임신 중인 산모가 감염될 시 태아에게까지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보다 무서운 게 태아까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이건 정말 공포스럽네요. 또 드물지만 입에 상처가 있을 경우 매독 보균자와 키스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구나. 네. 자, 다음 성관계가 끝난 뒤 곧바로 소변을 보면 성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다만 여성의 항문에 있는 대장균이 성관계 과정에서 요도 입구에 묻어날 수 있는데요. 성관계 후 바로 소변을 보면 요도에 묻어있는 대장균이 씻겨 내려가면서 방광염 예방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병에 관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병을 감추고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병을 방치하면 불임과 난임, 암 발병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대방 파트너에게도 같이 치료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 숨기면 안 돼요. 네, 한 명만 받아서 치료로 끝나선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면. 네, 맞아요.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외국에 성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이 진단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대신 환자한테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이런 성병에 대한 경각심이 있다는 거. 하긴 치료만 빨리 하면 요새 치료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보통 이거 쉬쉬하느라고 치료를 빨리 못하는 게 단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트너와 불화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나만 고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상대방이 네. 전염됐을 수가 있는데. 환절기에 찾아오는 감기만큼이나 여성들에게 흔한 질병이 있습니다. 여성 10명 중에 7명이 한 번쯤을 앓는다는 질병, 바로 질염입니다. 그게 감기만큼 흔한 질병이었어요? 질염이란 여성 외음부인 질에 균이 감염돼서 염증이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항생제 복용이나 질정, 항진균제 연고 등으로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부 여성들은 질염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는 걸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생활이 문란한 걸로 오해받으면 어떡해. 질염과 성관계를 연관짓는 선입견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워낙 빈번히 걸리다 보니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아서 좋을 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질염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네. 다른 원인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성관계 외에도 이렇게 통풍이 잘 안 되는 이렇게 꽉 끼는 이제 속옷, 뭐 스키니진 같은 바지를 입거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질 분비물로 인한 질염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아셔야 할 게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티스푼 정도의 질 분비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분비물이 나온다고 모두 다 질염은 아닌 거죠. 그리고요.
질 분비물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해서 팬티 라이너를 매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공기를 잘 통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습한 상태를 유지시켜서 세균이 더 증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질 세정 시에는 약산성인 여성 청결제나 물로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성 청결제의 올바른 사용법, 질 입구의 외음부만 닦아줘야 합니다. 질 내부까지 세정하게 되면 질 내 유익균까지 같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약간 외계어들이 많이 나왔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염이 번번이 걸린다 해서 그걸 가볍게 여겨서 방치하면 만성 질염으로 전형될 수도 있습니다. 불임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여성 클리닉에 가서 방문을 하시면 좋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한번 옷을 그렇게 입었나, 스트레스가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성암, 전 세계적으로 발병 1위인 유방암에 이어서요.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583명을 사망케 한 암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20, 30대 여성 사이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해서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궁경부암이 암 중에서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특종을 취재한 이유가요, 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여자가 아닌 남자도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포스터로 권고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좋은 병원이에요. 자궁이 없는 남자들은 전혀 이제 걱정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자와의 성관계입니다. 만약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이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 여성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무섭네요. 자, 그리고요, 남성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남성 건강에는 성기 사마귀, 항문암, 성기암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임도 남녀가 같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도 남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이름도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궁경부암 예방족저라고 하니 이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HPV 예방접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도 지금 필요해요. 지난 2019년 한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여성의 57%, 남성의 경우 무려 96%가 이걸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부끄럽고 비밀스럽게 여기지만 사실은 지극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위, 바로 자위입니다. 점점 말하기 힘든 주제로 가고 있군요. 랭킹이 높아지고 있으니 네, 느껴지죠? 자위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의 표현 방법입니다. 실제로 자위를 이렇게 정자를 배출하다 보면 그 건강한 정자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 전립선염에 그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엔돌핀 이게 분비가 돼서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도 돼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위지만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냥 눈치껏 알고 있던 그 자위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위를 들키지 않게 남몰래 빠르게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남성의 경우는 성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려는 욕구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서도 급하게 사정하는 조루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건 진짜 몰랐네. 야, 이게 강박이 있구나. 그렇죠. 건강한 자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회 정도가 좀 적당할지, 이게 뭐 딱 그 횟수를 정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뭐 유의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가이드라인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개인차가 있어요. 일주일에 뭐 2-3번 정도라고 이제 많이들 나와 있고요.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렇게 자위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위가 있어요. 뭐죠?
압박좌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성기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보통 바닥에 모서리에 성기를 마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경우 자칫 남성의 성기가 이렇게 모양이 휘거나 골절이 되거나 파열이 되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여성들은 소음순의 외음부에 그 큰 충격을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 기능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모서리나 막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압박을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 자각 타임이 온다고 또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죄책감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걸 내가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더 고민하는 거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기자들에게 사전에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그 세 기자들이 진짜 궁금한 성 이야기. 사실 궁금한 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또 공개적으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민망하고. 그래서 오늘 질문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이 성교육은 언제쯤 정확히 하는 게 좋을지요? 네, 일단 그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뭐냐면 6세부터 6세, 만 6세. 네, 왜냐면 그때는 성기 이름에 대해서 알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남자 성기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자 성기 이름을 소중히, 거기, 보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음경, 음순이라는 단어를 알려주는 게 더 적절하다. 음경과 음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가 궁금할 때 적재적소에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미리 너무 오픈하는 건 별론가요? 저는 아이한테 역질문하라 그래요. 넌 어디까지 알고 있니? 네가 태어난 거를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들어가서.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놀랬던 건 여러분 애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할 때 뭐라고 할지가 진짜 머리가 벌써 아픈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진짜 고전이다 저건. 아니 왜냐면 애들이 물어볼 때 괜히 저 할 말 없고 민망하면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주로 아이들은 어떤 답변을 해요? 우선 아이들이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뭐 다리, 뭐 손잡고, 뭐 뽀뽀했더니 막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민망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미 인터넷을 많이 봤나 봐요. 음. 클릭만 하면 뭐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오줌으로 태어났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오줌? 왜 오줌? 그랬더니 아이가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아마 영상이 성교하는 영상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성교의 잘못된 편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잘못 알고 아니, 엄마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동화책에 그런 그림책이 있어 많아요. 요즘에 많아.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게 좀 아름답게 표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상한 사이트에서 네. 그런 거 너무 보는 것보단 진짜 선생님이나 부모가 딱 오픈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저도 같아요. 한두 명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무변별하게 많이 봤나 봐요. 그치. 저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이건 제대로 알려주자.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주변에 뭐 아이 키우는 친구들한테서 들은 좀 충격적인 얘기가 소아자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제가 목격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자의는 죄책감을 우선 안 줘야 돼요. 아니 그게 청소년 때가 아니라 한 5살, 6살 이런 네, 애들. 우선은 유아들은 그게 네. 잘 뭔지 몰라요. 그치, 네. 막 부비잖아.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아이를 같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봤으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있잖아, 왜 만졌어? 그 어떤 마음이야? 그리고 어디서 했어? 그럼 얘가 이제 제대로 얘기해주면 나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느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기가 따가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럼 병원을 가야 돼요. 가려워서 그런 네, 거죠. 가려워서. 진짜 아팠을 그리고 어떤 애는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6살인데? 네, 그러니까 6살인데도 발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가라앉히려고 얘를 손을 잡아서 이렇게 꽁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보고 걷잡아서. 자의한 걸로 본 거예요. 아. 네, 무조건 그걸 한다고 해서 자의네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얘가 왜 해야 하고 있는지 그런 거가 아닌 것들은 뭐가 있는지. 지켜봐야겠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했을 때는 그거는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안 좋다. 이것도 뭐 인형이나 장난감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아까 말한 압박좌의처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